안녕하세요. 캐릭터 디자인과 시나리오를 만드는 것을 좋아하는 미스틱 게임의 대표 한성과입니다. 예를 들어서 사물이나 동물을 캐릭터화시키는 것을 흔히들 모해화라고 하는데요. 이 다양한 모해화들이 존재하지만 흔히들 이제 뭐 총이나 함선 그리고 이제 학원 소재를 가지고서 캐릭터화를 시키는 기업이 많습니다. 미스틱 게임은 좀 독특한 소재를 사용해서 이제 캐릭터화를 시키고 있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제 별자리나 행성들, 고양이 소재 자체로 게임을 만드는 회사는 많지만 다양한 고양이 품종을 캐릭터화 시키는 기업은 보이지가 않더라고요. 그래서 이처럼 좀 독특하고 신선한 소재를 가지고서 캐릭터화를 만드는 것이 미스틱 게임의 특별한 점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예전에는 3D 애니메이터를 전공해서요. 몇 년 동안은 단편 3D 애니메이션 감독으로 활동을 했었고, 그 이후에 이제 그런 것을 활용해서 게임 업계에서 3D 애니메이터나 2D 애니메이터, 카메라 연출 등의 작업을 했었습니다. 그 이후 콘텐츠 개발에 좀 아쉬움을 느껴서 미스틱 게임을 창업하게 되었고요. 고양이 소년 키우기는 이제 다양한 고양이 품종을 캐릭터화 시키는 데 집중한 캐릭터 게임인데요. 보통 이제 고양이 게임이라고 치면 고양이 자체가 있고, 고양이 소녀라고 치면 고양이 소녀가 뭔지도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좀 아쉬움을 느껴가지고 라이코이나 라펌 등 되게 다양한 고양이 품종을 좀 매력적이게 캐릭터화 시키고 싶었습니다. 그렇게 디자인해서 캐릭터 게임을 만든 것이 이제 고양이 소년 키우기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다양한 고양이 품종들을 디자인할 때 제가 이제 그거에 대한 해당 자료 조사들과 수백 장의 사진들을 참고하면서 최대한 원래 고양이에 가까운 색상이나 디자인에 맞게 디자인을 하고 있었는데요. 사실 고양이들의 품종이 되게 다양하다 보니까 머리 스타일이나 쉐입 같은 거, 형태를 아무리 달리해도 비슷비슷한 경우가 많더라고요. 이런 부분에서 이제 제가 알고 있는 아트 감독님의 도움을 받아서 성격에 따른 색상을 구분 지으다 보니까 이전보다 훨씬 더 다양하게 캐릭터 디자인을 할 수 있어서 좋았습니다. 그 당시 저는 이제 그런 캐릭터 디자인 부분에서 되게 고민을 많이 했었기 때문에 정말 생각이 나네요. 제가 평소에 너무 정신없이 일하다 보니까 좀 느긋느긋한 성격을 되게 좋아하는데요. 고양이 키우기에서 셀커크렉스라고 곱슬곱슬한 머리를 가지고 느긋느긋한 성격의 캐릭터를 디자인한 고양이 소녀가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만날 수 있는 친절한 라이프이라는 고양이 소녀도 좋아합니다. 둘 다 타이틀에서 만날 수 있어요. 제가 처음에는 20, 30대 남성분들을 출퇴근 때 가볍게 플레이하기 좋은 게임이라고 해서 만들었는데요. 실제 마케팅을 집행해보니까 한 17세에서 24세 사이의 여성분들이 더 많이 플레이 해주시더라고요. 고양이를 좋아하는 여성분들한테 추천드리고요. 고양이 소년 만들기도 한번 만들어볼까 하네요. 국내에서는 아무래도 SF나 이런 별자리에 대한 관심도가 낮아서 그러면 어떤 소재가 조금 더 달성할까를 생각해보다가 고양이라는 소재를 가지고서 게임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스타메이드나 행성인중 때는 게임이 너무 복잡하다는 의견을 제가 많이 들어가지고 이번에 좀 최대한 한번 단순하게 만들어보자 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캐주얼 게임을 개발하게 되었습니다. 사실 고양이 소재뿐만 아니라 앞으로는 더 다양한 소재를 가지고서 캐릭터 게임을 만들고 싶기 때문에 다음엔 더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고자 노력하겠습니다. 미스틱 게임에서 개발했던 모든 게임들이 사실 국내보다는 해외 쪽에서 더 큰 호응과 관심을 주셨습니다. 생성인중과 스텔라메든 같은 경우가 아무래도 SF 소재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이제 해외 분들한테 더 먹혔는지 모르겠는데요. 실제로도 이제 유저들의 관심 있는 메일이나 커뮤니티 형성, 퍼블리싱 제한 등이 미국 쪽에서 많이 발생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개발비가 부족한 저희 1인 기업이나 소일창업기업 같은 경우는 사무실을 임대하는 비용이 굉장히 부담이 되는데 거기다 이런 판교에서 이런 장소를 구하는 것 역시 굉장히 좀 큰 비용을 소모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서 저희 같은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 같은 되게 단비 같은 고치고요. 그리고 다양한 업체가 상주하고 있기 때문에 본인 노력의 여하에 따라서 다양한 대표님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정말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그 당시 탑10의 지원을 제대로 활용하지 못했습니다. 제가 이제 막 창업했을 때이기도 했고 좀 잘 모르는 상태에서 흐지부지하게 기회를 놓쳤는데요. 지금 와서 생각해보니까 정말 좋은 지원 내용들이 많더라고요. 혹시 이제 기술 보증금의 대출 비율도 높일 수 있는 점이 있는데 제가 만약에 다음에 탑10에 든다면 그런 부분을 조금 더 적극적으로 활용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게임 아카데미에서는 이제 다양한 학습을 통해서 유익한 정보들을 들었는데요. 아카데미 학습 자체도 굉장히 유용했지만 이후에 이제 회사 지원 때도 약간의 이제 마케팅 지원을 해줍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도 저 같은 이제 작은 기업들한테는 굉장히 유용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어느 정도 고민 있는 기업들한테 할 말은 아니고 저 같은 이제 1인 기업이나 소규모 기업들 분들한테 말해드리고 싶은 게 있으면 혹시 절차가 조금 번거롭거나 귀찮을 수는 있겠는데
그래도 바로 기회가 온다면 도전하시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뭐 이곳에 지원을 받을 수도 있고 떨어질 수도 있는데 그 모든 경험이 손해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특히 이 교육정책센터에서 심사를 볼 때 심사위원분들이 좀 잘 경청해 주시는 편인데 아무래도 이제 PT를 처음 하시는 분들이나 경험이 부족한 분들이 좀 학습하기 좋은 곳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거대한 게임의 한식 속에서 리스트 게임의 게임을 플레이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개발 인원이 없다시피 해서 이 업데이트 속도나 이벤트 등을 잘 하지 못하는 점에 대해서는 정말 진심으로 죄송스럽게 생각하고 정말 괴롭게 생각하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자금 부족 때문에 이 시장에 나와 있는 대형 게임들에 비해서 너무나 부족하다는 것은 저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가면서 유저분들한테 다양한 경험과 신선한 재미를 줄 수 있는 기업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응원하시고 지켜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